서울 강남 재건축의 상징이기도 한 음마 아파트가 재건축 추진위원회 설립 19년 만에 어제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재건축 심의를 통과했습니다. 네, 지상 14층 아파트가 최고 35층 신축으로 탈바꿈하게 되는데요. 음마 아파트 재건축이 부동산 시장에 어떤 영향을 끼칠지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관련 내용은 정철진 경제평론가와 살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이 음마 아파트가 언제 지어진 아파트입니까? 1979년에 입주를 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정말 오래된 아파트였었고요. 당시 분양가를 확인해 보니까 1978년에 분양 공고를 냈더라고요. 그때가 4,100만 원이었습니다. 그렇군요. 예, 근데 4,100만 원 하고 승승장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뭐 90년대에는 2억 이상도 올랐다가 2억 5천, 그러니까 4천만 원이 2억 5천까지 갔으니까 꽤 올랐죠. 네. 근데 IMF 때 이제 폭락을 하게 되면서 당시 시가는 또 1억 5천만 원. 그렇군요. 그리고 이제 다시 또 올라가서 뭐 등락이 있었는데 가장 최근에 낮았던 저가가 2010년, 11년. 지금은 부동산 시장이 뭐 화랑이어서 지금은 좀 힘들지만 그렇지만 당시 2010년, 11년에는 7억대에도 음마 아파트가 거래가 됐었는데 이후 최고가가 이제 27억을 찍었고요. 지금은 다시 이제 19억대로 이제 내려가는 이제 그런 모습.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네. 4천만 원대에서 지금은 이제 19억대로. 19억대가 된 네. 거죠. 네. 지금 14층인데 이제 앞으로 35층까지 올라간다는 거잖아요. 네. 이게 재건축이 되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바뀌게 되죠? 일단 모습을 한번 볼까요? 최고 35층입니다. 이 35층은 박원순 시장이 있었을 때 예. 그때 당시에는 49층을 넣었다가 수정했던 안이었었거든요. 35층이고 한 10개 동 정도, 그러니까 28개인데 33개 동 정도로 늘어나게 되고요. 현재 세대 수가 4,400세대 정도인데 지금 한 5,700세대 정도가 늘어납니다. 이때 좀 중요한 것이 용적률이 지금 250%잖아요. 네. 이미 음마 아파트가 한 200%를 쓰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업성이라고 우리가 많이 표현을 하게 되는데 네. 사업성은 그닥 높지 않은. 그러니까 나중에 조합원들이 설립되고 했을 때 네. 조합원들의 자기 부담금은 상당히 커질 수도 있는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네. 지금 저 음마 아파트가 저렇게 지금 저희가 표로 준비를 했습니다만 실제로 아파트에 입주를 하려면 새 아파트에 입주하려면 얼마나 더 걸릴 것 같습니까? 보통 재건축이 크게 굵직하게 한 3단계 정도를 봅니다. 첫 번째 단계가 정비 계획안이 통과되는. 그러니까 이번에 음마 아파트가 드디어 1단계를 통과를 하게 된 거고요. 예. 이제 앞으로 쭉 추진을 하다가 정말 중요한 이슈가 조합을 설립하고 조합 설립 인가를 받아야 됩니다. 네. 그럼 이제 그 조합을 가지고 다시 추진을 해서 이제 막 분양하고 쭉쭉 하는 게 관리 계획 처분인가. 그러니까 이제 이게 거치면 입주까지 해서 이제 되게 되는데 지금 1단계를 통과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앞으로 조합 만들고 관리 처분 인가까지 받으려면 보통 얼마 정도 내다봅니까? 뭐 이것까지 따지면 뭐 부동산 경기에 따라 다르겠지만 입주가 한 10년 정도는 10년 뒤에요? 네, 더 걸릴 것 같습니다. 네. 예. 지금이 이제 1단계를 통과한 건데 맞습니다. 사실 그동안에도 곡절이 상당히 많았잖아요. 왜 이렇게 네. 어려웠던 거죠? 아주 기본적으로는요. 음마 아파트가 갖고 있는 상징성 때문에 좀 과도한 규제를 받았던 것도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 부동산 집값 구조가 항상 강남 재건축에서부터 시작이 되고 네. 거기에 바로미터 상징 아이콘이 음마 아파트였기 때문에 예. 이제 그동안 많이 좀 규제를 받았었는데 재건축의 뭐 역사 흐름을 좀 보면은 처음에 1998년에 음마 아파트 주민들이 뭐 재건축 하자라는 움직임이 있었다고 해요. 그래서 2002년 때 첫 번째 안전 진단을 넣게 되는데 바로 탈락을 해 버립니다. 네. 그러니까 이래서는 안 되겠다. 2003년에 이제 현재 나왔던 추진위원회 같은 것들을 이제 만들어 놓고 거기서부터 3차례 정도 안전진단을 더 도전을 하는데 다 떨어졌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4번 만에 안전진단을 통과하게 되고요. 그 다음인 자체적으로 계획을 해서 이제 서울시에 제출하게 되는데 2017년 8월이었습니다. 아마 뭐 주민들은 그때 통과됐었으면 왜냐하면 그때는 부동산 경기가 막 좋았던 시절이었었는데 네. 그때 어떤 일이 있었냐? 49층 안을 넣은 거예요. 근데 박원순 시장이 35층 고도 제한을 했기 때문에 예. 그 안도 무산이 됐고 이후에 35층 안으로 다시 넣고 이제 시장이 바뀌지 않았습니까? 오세훈 시장 오게 되고 이제 통과가 되게 되는 정말 지난한 우여곡절의 재건축 1단계 통과였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최근에 여의도
시민 아파트 개발은 층수 제한이 상당히 풀릴 것으로 네. 이렇게 보도가 됐잖아요. 예. 근데 여기는 굉장히 제한을 하네요. 그렇죠. 아마 뭐 주민들과 여러 가지 전략이 있었겠죠. 네. 이렇게 해야 통과되겠구나라는 어떤 그런 많은 자체적으로의 전략과 보관이 있었을 것 같고요. 이게 역설적이지만 또 통과가 됐다는 것은 현재 부동산 경기가 좀 많이 꺾였다. 이게 어느 정도 살아있거나 좋아했을 때는 아마 쉽게 뭐 오세훈 시장이라도 해도 이 음마아파트를 통과시키기는 어려웠을 텐데 예. 뭐 여러 가지의 뭐 현재 시장 논리도 이번 1단계 통과에 정비계획안 통과에 반영이 됐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네, 현재 시장 상황도 그렇고 아까 이제 강남 재건축의 아이콘이라고 네. 말씀하셨잖아요. 그럼 지금 여의도나 목동, 압구정에도 낡은 아파트들이 많은데 여기에도 좀 영향을 줄까요? 그럴 것 같습니다. 일단은 이제 음마아파트가 정비계획안이 통과됐다라고 하면 목동도 바로 뛰어들겠고요. 바로 옆에 압구정, 현대아파트도 함께 뛰어들게 되겠고 또 우리가 많이 뉴스를 달았던 1기 신도시 주민들도 그렇죠. 이제 우리는 또 해서 예. 이야기가 될 텐데 다만 이 재건축 사업이라는 것도 그 당시에 부동산 경기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겠죠. 예. 그런데 지금은 뭐 누가 봐도 부동산 경기가 굉장히 급냉돼 있는 상태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은 속도도 늦게 되고요. 지금 금리도 높은 데다가 뭐 쉽게 턱턱 몇 억씩 대출 받을 수 있는 상황도 아니지 않습니까? 네. 그런 점들도 충분히 아마 반영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음마 아파트 얘기는 여기까지 듣고 최근에 이제 아파트 가격이 크게 하락하고 있다는데요. 네. 마포구에 작년에 15억 원에 거래됐던 아파트가 뭐 8억 원에 거래됐다는 보도가 나왔어요. 이거 혹시 네. 알아보셨습니까? 네, 하고 예. 뭐 기자들도 많이 뛰어든 것 같고요. 부동산 뭐 카페에도 계속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염리동입니다. 마포구 염리동에 뭐 국민평형이라고 불리는 30평형대 아파트 15억대 이상의 시세를 갖고 있고요. 지금 매물 나온 것들도 대부분 이제 15억 이상인데 네. 거래가 됐는데요. 이게 올해 9월이었습니다. 8억 원입니다. 그러니까 바로 드는 일감은 이 특수관계인 아니냐. 예. 가족, 친족, 하다못해 처제 뭐 다 아닌 거예요. 이 둘의 관계가. 그 뭐 등기부등본도 많이 띄워본 것 같은데요. 예. 일단 주인이 75년생이고요. 네. 또 산 매수인은 뭐 좀 젊은 부부로 보여지는 남녀의 공동 등기부등본은 누구나 매수인이었다는데 뗄 수 있는 거니까. 예, 그렇게 좀 파악이 되고 있는데 뭐 기자들 보도에 따르면 이 둘의 관계는 뭐 없다. 좀 더 확인이 필요한 거네요. 그렇죠. 예. 그런데 문제가 이게 좀 너무나 15억짜리가 8억에 거래가 되니까 관심이 뜨겁잖아요. 그럼 사는 사람은 취득세도 줄일 수 있고 예. 파는 사람은 양도세도 줄일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낮게 거래되면. 그러니까 그런 문제도 있지만 그걸 떠나서 지금 과도한 관심 때문에 동호수도 다 노출이 되고요. 신분 노출도 되고 막 이런 것 때문에 그러니까 이 정도의 관심이 뜨겁기는 한데 현재로서 부동산 업계에서는 있을 수 없는 거래다. 뭔가 그들끼리의 이제 사정이 있다라고 이야기는 하는데 이게 또 너무 뜨겁기 때문에 네. 당국도 뭐 이렇게 좀 보고 있는 뭐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네. 예. 그래서 결국에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는 거는 이제 부동산 시장 상황 이런데 내 집 마련 언제 할 수 있냐 네. 이거거든요. 적기 언제로 보세요? 적기 이런 것들을 떠나가지고 부동산이라는 게 기본적으로 대출을 일으켜서 집을 사는 것 예.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대출 금리가 굉장히 중요할 텐데 지금의 이슈는 이 금리 인상 기조가 네. 대출 금리가 오르는 게 언제 끝날지를 모릅니다. 그러니까 집을 살 사람들은 절대 여기에 달라붙지 않는 겁니다. 예. 이미 시장에서 변동금리, 고정금리는 7%대가 나오고 있거든요. 네. 그러면 언제 매수가 다시 살아나고 부동산이 바닥이 될까? 일단은 우리 매달 올리는 기준금리 뭐 통화위원회 있지 않습니까? 예. 기준금리 인상이 멈추는 게 첫 번째 조건이고요. 멈추고 한 3, 4개월 동안은 그러니까 금리 결정할 때 동결 이게 한 3, 4개월은 이어지면 네. 그때 매수인들이 여기가 금리 꼭지구나. 그때 정도가 좀 숨통이 트이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직은 아니라는 뜻으로 네 그렇게 알겠습니다. 그리고 앞서 제가 잠깐 설명드렸는데 여의도 그 시범 아파트였네요. 이 원래 높이 제한이 60층이었는데 65층으로 완화될 전망이다라는 보도였습니다. 네, 지금까지 정철진 경제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